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또다시 웃었습니다. 이틀 연속 3대 지수 모두 1% 내외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간 최저점까지 급락했었던 메타가 5% 넘게 오르면서 회복 신호를 보였고, 또 이 기술주들의 강세와 이 기업들의 호실적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오르면서 전일에 이어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2%를 육박했었던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주춤하면서 장중 1.9% 초반까지 떨어진 것도 또 지수의 상승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1.35%대까지 뛰어 올랐는데요. 미국에서 뉴욕을 비롯해서 여러 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방침을 잇따라 해제하는 등 각 주요국들이 코로나19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리오프닝 주들의 연일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제한적인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95.5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에 골드는 소폭 오른 1,836달러로 레벨을 높였습니다. 유가는 원유 재고 감소에 상승을 했지만 90달러 선 회복에는 실패를 했는데요. WTI가 소폭 오르면서 배럴당 89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장은 2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1%대 상승 보였는데요. 영국에서 확진자 자가격리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영국 증시는 2년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은 혼조세 보였고요.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측치를 상회한 7.5%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면서 1982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또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측치를 상회한 6.0%로 1982년 8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네, 또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를 하회한 23만 8천으로 기록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말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출연하는 성견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해외 선물 지표에 대한 교육을 준비해주고 계시고요. 또 금요일에 나오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추세선과 일목균형표에 대한 강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신세계라고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네, 노란톡 질문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서 다뤄드리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노란톡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속보입니다. CPI 발표가 나왔죠. 네. 우려하던 CPI 발표가 방금 이제 저희가 신세계 직전에 나왔습니다. 지금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있어요. 미국채 금리가. 지금 실시간 증시 브리핑을 계속적으로 앵커님께서 드리겠지만 네. CPI 발표와 동시에 미장 개장을 하지도 않았는데 미선물 지수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코스피 시장 안 좋겠죠? 네, 예상이 됩니다. 충분히.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전일 제가 이제 다시 떨어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게 미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 CPI 발표가 뜨면서 그 가능성을 시사한 거죠. 지금 상황이. 오늘 이 브리핑을 전반적으로 드리도록 하고, 제가 전일 22 관련해갖고 설명을 못 다 했어요. 달러 인덱스 관련해갖고, 최근 제일 화제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미국 관련해갖고 국채 금리 부분, 두 번째가 이제 22
통화 정책에 대한 행보 이 정도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시간 동안 이거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속보 계속적으로 집중해 주시고요.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또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미 10년물 국채 금리 지금 거의 2% 목전에 둔 1.99% 가까이 또 치솟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3대 지수 선물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지금 1.4% 마이너스권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연준이 또 오늘 발표가 된 이 미국의 1월 CPI 지수에 따라서 좀 긴축 행보를 어떻게 가져갈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마스터님과 함께 다른 곳에서는 들으실 수 없는 또 알찬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1982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골드는 CPI 발표 이후 국채 금리가 1.98%를 터치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의 해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이란의 핵 합의 복원 이슈에도 불구하고 원유 재고량 감소에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유로FX는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3월 내 인플레이션에 변화가 없으면 통화정책 정상화 옹호를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FX까지 오늘의 이슈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Fed's Master says its meeting is going to be in play for rate hikes this year입니다. 현지 시간 9일 CNBC 보도 내용인데요. 올해 연준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가 수요일 유럽 경제금융센터가 주최한 자리에서 연준이 어떤 회의에서도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회의라는 것은 올해 있을 FOMC 회의를 뜻하는 것이겠죠. 네, 또한 보유하고 있는 MBS의 매각도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보다 공격적인 긴축 통화 정책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시장은 올해 최소 4번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그녀는 올해 3월 금리 인상에서는 0.25%포인트 이상은 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반드시 0.5%포인트로 금리 인상을 시작해야 할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하지만 이 모든 선택지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연준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메스터 총재는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하면서 현재 보유 자산이 훨씬 더 많고 또 경제가 더 강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 축소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내비쳤습니다. 연준의 월별 자산 매입 규모는 600억 달러로 현재 줄어든 상황이고요. 또 3월에 완전히 끝날 예정입니다. 이날 오전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 역시 올해 3회에서 4회 금리 인상과 대차 대조표의 빠른 축소를 촉구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지금 연준 위원들이 이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는 조금은 선을 그으면서 신중론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이 양적 긴축에 나설 때는 좀 속도전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장 관련해서는 마스터님과 함께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미국의 또 1월 CPI 지수 발표가 됐는데 또 전달에 이어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좋지 않게 봅니다. 그냥 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CPI 발표가 나오고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지표가 네. 단순히 물가에 좀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찝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네. 네, 지금 CPI 발표 동시에 폭등을 하죠. 예. 네, 1점 지금 2%가 다 오네요. 저희 생방하다가 2% 찍겠는데요. 네, 생방하다 찍겠습니다. 네. 사실 2%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의미 있는 상징적인 좀 수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이제 2%를 상회할 거라는 거를 모두가 좀 예상을 하는 시나리오였죠. 네. 근데 그 2%가 이제 한 달 전부터 나온 얘기다 보니까 네. 좀
지금 시장 상황에서 좀 상징적인 숫자는 맞아요. 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모두가 좀 집중하고 있는 수치값이었기 때문에 네. 과연 도달을 할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언제쯤 할까? 네. 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전일 제가 가뜩이나 전일이었어요. 네. 2% 일단 상회합니다. 네, 이거였어요. 말씀해 주셨죠. 2% 일단 상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게 상회하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긴 힘들어요. 아직은 이거예요. 네. 어제 키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CPI 뜨자마자 국채 금리가 올라가죠. 예. 물가 가뜩이나 지금 긴축 속도가 빠른 거에 대해서 3월에 이제 0.5 베이시스 포인트 이것도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네. 이 물가 때문인데 이제 물가에 대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우려되는 모습을 한번 계속적으로 연출한다면은 네. 그러면 지금 왜 국채 금리가 오르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해답을 제가 뭐라고 꺼내야 될까요?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시청자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건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채 금리가 왜 오를까요? CPI 발표가 떴는데 자, CPI가 오른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금리를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깔려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지금 3월에 0.25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1월 우리 다음 주에 FOMC 회의록이 있어요. 그 회의 공개하면 또 내용이 나오겠죠. 지금 당장 1월에 있던 회의에서는 0.25%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사를 했지만 지금 물가가 이렇게 치는 상황이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 이겁니다. 상황이. 시장이 이거 우려하는 거죠. 0.5%를 올릴 가능성이 깔려버리네. 왜냐면 지금 CPI 발표했는데 예상치가 몇이었죠? 7.3%였습니다. 네, 7.3%인데 이걸 또 웃돌았네. 7.5%로? 야, 이거 심각한데? 이거예요. 그럼 국채 금리 치는 거고. 그죠? 국채 금리 올라가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실질 금리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실질 금리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증시가 하락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번 주 핵심 지표는 이거 단 하나였어요. 사실. 자, 화면 좀 잠깐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CPI 지수 발표 이후에 또 10년물 국채금리 급등하면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 또 앞서서 이 하단으로도 나갔던 소식입니다만 이 원자재 가격도 50% 이상 폭등하면서 1995년 이후로 계속 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사실 이제 물가는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네. 아직까지는이라는 표현을 해요, 저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자, 지금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지표 발표하고 나서 증시가 어떻게 됐나요? 아우, 쭉 빠졌네요. 네. 훅 빠지죠. 한 번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또 전일에 사실 하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CPI 발표 하루 앞두고 좀 이 투심이 이 경계감이 좀 짙지 않을까 했는데 또 어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 보여지길래 두려워하지 않나 보다라고 했었는데 그렇진 않아요. 어제 증시가 막 반등을 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오히려 매도를 들었어요. 네. 이게 예. 왜 매도를 보시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봐도 추세는 지금 매수선인데 네. 저는 위험하다는 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아직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고 네. 시장에서 내포하는 의미가 2% 상단대에 도달하는 거를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왜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냐? 이게 제 주된 내용이에요. 네. 10년물 국채금리 2.2에서 2.3%까지 오를 수 있다. 충분히 봐주셨잖아요. 가능성이 놓이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은 증시는 아직 상승에 대한 기반을 닦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가 좀 요점을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예. 자, 1번. 오늘 CPI는요. 오늘 CPI에 대한 예상치보다 웃돈 7.5% 수치는 3월 FOMC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더 빠른 긴축을 당길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해버린다. 이게 핵심입니다. 좀 내용이 길긴 하지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가가 높게 나온다는 거는 지금 FOMC 3월 회의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3월에 금리 올린다고 막 얘기 나왔는데 물가 이렇게 친다. 그러면 그때 0.5 베이시스 포인트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채 금리는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CPI 발표되니까 뜨죠. 근데 충분히 이거는 예상 시나리오였다 이거예요. 상황이. 자, 2번. 자, 국채 금리가 오르니까 실질 금리는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증시는 하락장이 연출이 되는 거다. 그죠? 연결을 해야 돼요. 자, 3번. 2월은 아직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2월 반등 좀 괜찮다. 나쁘지 않아. 조금씩 오가죠.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아직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직 아니라고. 그죠? 같은 말을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3월부터 기반을 잡으세요. 3월부터. 상승에 대한 기도는. 자, 우리가 지금 최근 이제 미증시를 좀 가까이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은, 자, 최근 1월 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여러분들. 1월 장이 좋지 않았어요.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끝난 게 아니에요. 바닥권에서 한 번 더 흔들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2월 장이에요.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 국채 금리가 2.2% 내지 3%까지는 도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기준금, 어제 가장 많은 질문이 그거였어요, 사실. 핵심 질문은 기준금리가 앞으로 앵커님 계속적으로 올릴 걸로 예상이 됩니까? 앵커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해 계속적으로 인상을 할까요? 인상에 나서겠죠. 그죠. 네.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예. 거기서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증시는? 근데 어제도 마스터님께서 사실 금리 인상에 처음 나설 때는 시장에 좀 영향이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영향이 좀 미미할 것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대신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어제 나오셔서 또 짚어주셨으니까요.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왜요? 금리 인상에 그러니까 이 올릴 때마다 반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국채금리, 말씀해주신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2.2%에서 2.3% 이 고점을 찍게 된다면 그 이후로는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네, 좀 굉장히 정답에 굉장히 가깝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어제 뿌듯하네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제 예. 개인적인 의견은요. 지금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는 그 기준금리 첫 인상에 대한 어떤 국채금리가 슈팅이 드러나기 때문이다라고 전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게 금리 인상 직전에 나오는 행보거든요. 예.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인상하더라도 그 슈팅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발작 아닌 발작이라고 좀 표현을 해요. 발작 아닌 발작이 뭐냐. 이제 긴축 발작이라고 좀 표현을 하잖아요. 네.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긴축 발작이에요. 사실상. 지금 상황이요? 네. 네. 왜냐하면 조정을 주니까 제가 발작 아닌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조정이니까. 계속적으로 증시가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적다고 봐요. 근데 이 첫 기준금리 인상하는 이 시점 직전에 어떤 국채금리에 대한 폭발이 예상이 되니까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내려갈 뿐이죠. 네.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어제 바로 얘기 드린 게 네. 지금 만약 자기가 이제 자기에 대한 어떤 트레이딩 포지션이 매수를 보고 있는데 익절에 대한 기준이거나 혹은 이제 손절이 최소화되는 구간이니 터시려면 지금 터세요. 이것까지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증시가 엄청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될까요? 음봉 마감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음봉 마감하지 않을까요? 음봉 마감하면은 내일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 시장 시가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일단 놓이게 돼 있는 거죠. 그죠? 내일 분명 이제 개장 방송 직전에 이제 패드에 대한 미장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전일 CPI 소비자 물가에 대한 우려 해갖고 막 이제 나올 겁니다. 외신이든 뭐 이제 개장 직전에 각종 언론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아직은 지금은 시장을 참여할 때가 아닌 3월부터 좀 참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표현을 계속 꺼내는 겁니다. 근데 저희 신세계를 계속 시청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12월 이전부터 뭘 계속 강조했었냐요? 국채 금리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계속적으로. 입에 배도록 얘기를 해요, 제가. 근데 이제 시장 터지니까 그게 막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죠. 시장이 뭐로 움직이고 뭐로 가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물가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물가가 올라가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물가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떨어진 겁니다. 이게 팩트, 이게 사실에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논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으셔야 돼요. 우리가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건 물가가 아니라 국채금리다. 물가가 오르니까 긴축이 빠르게 올 것 같으니까 국채금리가 폭등하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른 얘기 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짧게나마 오늘 좀 질문이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아. 지금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2%를 돌파했네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2%를 네, 생방 중에 이거를 보게 되다니 그러니까요. 잠시 굉장히 또 역사적인 이 순간에 함께하고 계신데 이제 2% 수익률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네. 사실 이제 어차피 국제금리는 2% 돌파를 할 거예요. 예. 너무 이거에 대해서는 집중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시 되는 시장 상황입니다. 당연시 되는 시장 상황. 네. 그건 이해를 하시고 네. 제가 이제 달러 인덱스 좀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증시 네.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예. 최근 저희가 사실 달러 인덱스 관련해 갖고 네. 이제 제가 얘기할 시간이 좀 짧게 없었는데 최근 화두가 있어요. 어떤 화두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네. 저희가 사실 미국에 대한 어떤 시장 방향은 사실상 결정이 됐잖아요. 네. 뭐 어떤 시나리오는 좀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이드가 딱 정해져 있죠. 네.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매파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페드의 입장에 반박을 한다 이러면 도를 맞죠. 지금은. 네. 뭐야 쟤? 왜 시장이랑 역행해? 네. 이런 분위기잖아요. 예. 누구든지 금리 인상할 걸 알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구체적인 뭐 속도라든지 뭐 금리 인상 폭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또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인데 네. 그런데 또 이제 미국과는 다르게 ECB나 유로존에서는 좀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던데 괜찮은 건가요? 그게 지금 시장의 논점이죠, 사실. 예. 네, 건희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 핵심을 잘 찝어주시네요. 저희가 지금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최근 화두는 ECB의 행보예요, 사실. 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페드는 사실 이제 미증시, 미국채 금리랑 연동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연관성이 굉장히 높지만은 네. 통화 정책에 대한 각국 비교로 봤을 때는 미국은 이미 방향이 결정돼 있단 말이죠. 미국은. 자, 근데 유럽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유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유럽 요새 잘 안 보시죠? 시청자분들. 보셔야 됩니다. 유럽은 아직 갈팡질팡이란 말이죠. 갈팡질팡이에요. 글쎄, 가능성은 놓이는데 제가 말한 이 가능성 뭘까요? 미국과 같은 테이퍼링에 대한 과정,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과정이죠. 그죠? 지금 달러 인덱스에 대한 지표는 사실상 미국에 의한 페드에 의한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보다 유로존에 대한 ECB에 대한 통화 정책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잠깐만 화면 좀 전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화면 한번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국이 지금 물가가 엄청 오르잖아요. 예. ECB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ECB 또한 오르고 있죠. 그렇죠. 예.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똑같이 오릅니다. 네. 근데 왜 ECB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금 환경이 이 긴축에 당장 나설 환경이 아니다. 라고 저희 시장은 보고 있지만 ECB 이 라가르드 총재는 계속 좀 다른 해석을 내놓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죠.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게 앵커님이 얘기했는데 시장은 물가가 유럽도 치니까 예. 얘네도 뭔가 하겠다. 네. 촉이 오잖아요. 네. 얘네는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 네. 이거 나라 망하거든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근데 사람 이게 갑자기 최근에 물가 이제 유럽 물가가 딱 공개가 되면서 네. 독일 물가 순차적으로 공개가 됐는데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 분위기예요. 근데 시장이 완전히 얘네도 발작이 일으킨 거죠. 최근 달러가 갑자기 급락했잖아요.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달러가 갑작스럽게 하락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시장이 이제 긴장을 한 거거든요. 야 얘네도 하겠네. 전일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그래서 갑작스럽게 나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아니야. 야 얘들아 아니야. 긴장하지 마. 네. 아, 점진적으로 우리 나서겠다. 아직 아니야. 예. 제욱이에요. 이건. 여러분 촉이 오시죠? 다음 뭐예요? 유로 매수입니다. 안 오시나요? 와야 돼요, 이거는. 삘이 딱 꽂히지 않나요? 네. 수개월 전부터 사실 이 부분은 강조해 주셨잖아요. 올해 하이라이트는 유로예요. 예. 유로 매수가 될 거라고 제가 여기서 이제는 가능성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달러는 이제 고점 포인트를 만들고 네. 이제는 유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올해 가장 수익이 원웨이로 제일 잘 날 종목은 유로가 될 거예요라고 네. 얘기했던 게 이거 조만간 가능성 한 번 더 내치면은 예. 그리고 ECB에서 어떤 가이드를 확실하게 잡아버리는 순간 네. 유로는 원웨이 갑니다. 사실 이 지난 3일에 있었던 또 이 통화정책회의에서 이 라가르드 총재가 사실 살짝 내비쳤다는 그것만으로도 지금 시장이 반응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보고 라가르드 총재가 좀 놀란 마음에 말씀하신 제욱이죠. 것처럼 어제 시장 금리 제욱이. 인상설을 잠재우는 발언을 내놨는데 하지만 이제 이 긴축 행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원웨이로 상승 보면 된다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아직 괜찮아요, 여러분들. 흥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아직 가이드 안 잡았거든요. 잡을 거예요, 조만간. 3월쯤, 4월쯤 이제 잡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때부터 쳐요. 지금 시장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언제부터요? 라가르드랑 이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할 거예요. 3월이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기억해야 되는 건 ECB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페드는 뭐예요? 다 잡혔어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여기 갈팡질팡하고 있는 ECB인데 페드는요. 아, 나 오른쪽으로 갈래라고 벌써 방향을 다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방향을 잡아버리는 순간 달러 인덱스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ECB가 갑작스럽게 테이퍼링과 비슷한 구조로 어떤 채권에 대한 시장을 변경한다면 그때부터는 유로는 원웨이 가요. 달러가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상승을 쳤던 것처럼 기회죠. 아시겠죠?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내일 노란톡방에서 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란톡 말씀해 주셔서 또 바로 이어서 그럼 노란톡으로 들어온 질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디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해왕님, 이 원자재와 밥상 물가 등 안 오르는 게 없는데요. 저번에 말씀하신 구리 전략 아직도 유효한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네요. 네, 유효합니다. 네. 저는 왜냐하면은 지금 물가의 영향에 의해서 구리가 올라오고 떨어지고 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게 이제 BEI 지수로 좀 많이 보거든요. 사실 BEI, CPI가 아니라 네. 지금 구리가 이제 어떤 박스권 내에서 계속 가두리 치는 상황인데 예. 올해 지금 CPI가 발표되더라도 구리는 영향력이 없단 말이죠. 네, 구리 지금 1.4% 상승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또 고점 포인트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왜냐? 미국은 어쨌든 물가를 낮출 거예요. 그러면 구리가 제일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상단 고점에서 매도를 시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고치에서. 예. 아직 유효합니다.
이 부분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이제 구리에 대한 또 투자 전략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답변 주셨고요. 이어서도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가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3월 FOMC에서 연준이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시장에는 영향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인데 네.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기 전에 이미 사전에 어느 정도 가능성 시사할 거예요. 아, 연준에서요? 네. 이미 시장에서 그렇겠네요.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린다고 발표할 때는 네.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시장은 이미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네. 아시겠죠? 이 부분은 좀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이게 사실 그 당일날 다 까야지 항상 우리는 접하잖아요. 예.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저는 FOMC 회의가 딱 나오고 베이시스 포인트를 딱 올린 걸 확인을 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시장에 참여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3월에 기준금리 미국이 딱 올리고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했어? 이런 사람은 시장 참여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남들보다 항상 냈습니다. 그러면은 50 베이시스 포인트도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파월이 계속적으로 연설에 나서면서 가능성 시사할 거예요. 시장이 놀라지 않게. 그죠? 그러면 그날 당일날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린다고 해서 시장은 큰 변화를 이루긴 힘들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쯤 되면은 국채 금리가 상단에 머물고 이제 하락하는 시기가 연출되니 저는 오히려 그때부터 증시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안전하게 우상향에 대한 모멘텀으로. 제가 보는 증시는 미증시를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다음 질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병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1982년 2월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증시 방향성 어떻게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앞으로라는 말이 네. 이제 어떤 기간치인지 좀 궁금해요, 사실. 지병수님은 지금 채팅방을 보신다면은 네. 정확하게 이 답변을 27분에 드리겠습니다. 이 앞으로에 대한 기준치를 좀 알려주시면은 네. 제가 답변을 바로 드릴게요. 27분에. 지금 이제 25분입니다. 예. 네. 이제 3월까지는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국채금리 계속 상승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3월 이후에 투자에 나서는 게 좋다. 이렇게까지는 사실 주셨거든요. 네. 네, 언급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좀 살펴볼까요? 하반기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연말로 가면서는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병수님의 말을 좀 듣고 이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 네. 올해 저는 지금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아서 또 혹시나 역시. 답변을 받지 못할까 봐. 네, 알겠습니다. 개장 네. 전에 확실히 끊어야 되니까 올해 미증시 기준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네. 미증시는 계속 오를 겁니다. 어제도 또 신고점 경신 가능하다라고 봐주셨잖아요. 가능합니다. 예. 계속 오를 거예요. 간단해요. 올 한 해 계속 오를 겁니다. 근데 코스피는 안 돼요. 예. 코스피는 힘듭니다. 좀 미증시- 씁쓸한 내용이네요. 네, 1, 2월은 미증시가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시장의 우려가 굉장히 많을 거지만 미증시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에서 제 기준치는 향후 3년 뒤 이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한 번은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 바예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너무 내용이 길어요. 아시겠죠? 거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뒤에 왜 그러한 방향을 생각하는지. 이상입니다. 네, 또 나스닥은 정고점 경신 가능하지만 또 이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코스피는 상방이 좀 제한된 흐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 이야기를 넘어서서 또 5일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5일이 이제 전일 원유 재고량이 발표가 됐죠. 원유 재고량이 이 예상치보다 좀 작게 나오면서 이 상승을 좀 해줬는데 5일은 앞으로 좀 어떻게 내다보세요? 5일은 제가 사실 지금 섣불리 예측을 안 하고 있다고 전일 좀 얘기를 드리는 게 네. 제가 사실 지금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미국이 셰일을 재생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거예요. 네. 지금 사실 여러분들 유가가 왜 올라갈까요? 한번 단편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유가 왜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사실 추천을 드린 자리가 이제 62에서 63에서 매수를 보시라고 이 얘기는 했었거든요. 이때 이제 작년에 그 이후에 제가 유가를 그렇게 많이 언급을 안 해요. 이유가 있어요. 상반기 때 나오는 시그널에 대한 내용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가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전 세계 탄소 중립에 대한 형태 때문이다. 왜냐면은 시장에 대한 어떤 공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축에는 미국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오펙에서는 감산 축소를 진행 중이죠. 감산 축소를. 감산을 축소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시장의 공급량을 늘린다는 거예요. 공급량을 늘리는데 주가는 오르고 있어요. 왜일까요? 미국이 셰일을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지만은 탄소 중립이라는 정책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거든요. 이게 정확한 지금 시장에 대한 상승 원인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미국 쪽에서 셰일 생산에 대한 가능성이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시사하고 있어요. 기다려야죠. 생산 늘리면 추세가 전환이 드러나는 거죠. 거기 자리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더 추가적으로 오릅니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기다려봐야 돼요. 그래서 셰일에 대한 생산 가능성 이게 늘어난다면 시장은 하락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조만간. 그거 기다리는 자리예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5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또 한 부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오늘 이제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는데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전월 대비를 했을 때는 예측치보다 한 0.1% 상회한 0.6%로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전월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는 상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YOY냐 MOM이냐 그 차이인데 네. YOY가 좀 더 중요하죠. 지금 상황에서. 전년 대비가 네, 중요한가요? 왜냐면 역대다 보니까 네. 장기물 기준으로 좀 평가하는 게 좋아요. 이게 짧게 우리가 상승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죠? 절대값이 아니라 이제 상대적인 비교치잖아요. 네. 얼만큼 작년 대비 7%가 올랐다는 건 예. 지난 이제 작년 대비해 갖고 이거 10,000원이면 살 건데 네. 1,700원이 된 거잖아요. 그죠? 네.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게요. 1년 만에. 네. 이제 유로존도 사실 5% 육박하고 있거든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렇죠. 네. 사실 유럽 하면은 자, 미증시 보고 이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 또 뉴욕 증시 개장을 했습니다. 또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1.85% 하락한 14,75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53% 내린 1,82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0.11% 오른 배럴당 8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42% 하락한 1.13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 대응 전략 마스터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이 개장 상황 살펴봤을 때 나스닥도 1.3% 넘는 하락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어떤 대응 전략 세워주실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늘도 역시나 매도 들어주셨네요. 뭐 이제 제가 신세계 시작할 때 다 얘기를 드렸지만은 네. 뭐 어디서 한번 자리를 보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14,850에 대한 저항력이 가장 유효해요. 지금 상황에서 14,850 단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지금 하락에 대한 추이가. 네, 하락이 굉장히 가팔라요. 여러분들. 일단 14,850 단가 여기 부분 좀 집중을 하도록 하고요. 이 자리를. 중요한 거는 이제 60분봉도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좀 널리지를 좀 크게 열어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어제 그린 이제 채널 링에 대한 구조가 있었는데, 자, 이 자리를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금 증시가 어디까지 앞으로 추가 하락이 계속적으로 드러날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13,500까지는 아직 가능성이 굉장히 열립니다. 13,500 정확히 기억하세요. 13,500까지는. 오늘 이제 CPI 발표 뜨고 앞으로 지표가 뭐가 중요한 게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 회의록 있겠죠. 회의록은 이미 0.25 베이시스 포인트가 나온 상황이고 가능성이 열어놨는데 오늘 CPI 때문에 그게 뒤집혀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다음 주 있을 회의록보다 오늘 CPI 발표가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2월 안에 13,500이 가능성이 가장 놓이고 제가 어제 얘기했던 집중한 부분을 여러분들 포인트를 살리자면은 나는 정말 한 포인트로 크게 한번 수익 내보고 싶어. 이거. 그게 13,500포인트에서 매수 한번 보는 거예요. 네, 여기 자리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일봉입니다. 이 자리에서 보시는 게 좋아요. 이 자리에서. 이건 기회가 될 거예요.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매수 기회. 그렇죠? 이 정도만 좀 체크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단기적인 수급 하락의 조건을 만족했으니 앞으로 하방세에 좀 더 집중을 하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한번 봐야겠죠? 네. 코스피 그리고 또 국내 선물 네. 같이 함께 봐주시죠. 내일 주식에 대해서 진입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네. 아직 지금 주식에 대한 포지션이 없다. 네. 이런 분들이라면은 내일 하루 쉬세요. 내일 하루 말고 예. 한 2주 쉬세요. 정확히 2주 동안 당분간요. 안 보는 게 좋아요. 음. 지금 코스피에 대한 단기 수급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네. 정확히 요건을 알아야 돼요. 개장을 네. 딱 했어요. 네. 개장을 했으면 갭 하락을 했는지 갭 상승을 했는지 네.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갭 하락치로 시작을 했으면은 네. 그 갭이 아니라 갭 발생이 안 하고 이제 장 시가가 스타트를 끊어버렸다면은 네. 수급이 밀릴 거예요. 하락세로 아시아장 때 중국장을 더 하면은 그 상황이 연출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갭이 하락하고 시작했다면 그때 단기적인 단타는 유효해요. 매수세로. 그땐 유효해요. 그때는 미장 선물시장을 보면서 대응하면 되니까. 근데 갭이 뜨는지 안 뜨는지 보고 판단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 두 차이를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갭 발생해버리면은 오히려 여러분들 단타적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열리지만 갭 유지가 된다면은 하락세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 좀 집중하셔야 되고 오늘 코스피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코스피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장 반등 들어가고 있습니다. 막 하지만은 아직 아닙니다. 최근 장이 다시 2,800선 가까이 붙어서 안도감을 표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은 2,700을 깨기 굉장히 쉬운 장이에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쉬운 장입니다.
2550선까지는 한번 봐야 됩니다. 그게 아마 3월부터 다시 올라가는 코스로 찍고 나올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아요. 왜 이럴까요? 왜 그렇게 나올까요? 미증시 때문이에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증시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코스피는 오늘 시장 리포트를 보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시장에서 올 한 해 전망에 대한 코스피 예상치가 전체 다 변경이 됐어요. 3,000선 밑으로 3,100선에서 2,700선 올해 박스권 예상. 네. 저 근데 작년에 얘기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요. 네, 오래됐죠? 말씀해 주신. 네, 말한 지 오래됐어요. 네. 근데 이번 주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 리포트 내용이. 네. 시장 수급이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해요. 네. 안 좋을 걸로. 이 이유가 뭐냐면은 예. 만약에 한국은행이 적절한 밸런스를 미 금리 간에 유지를 했을 때 네. 좋은 조건이 발휘되는데, 이게 한미 금리에 대한 부분도 우려되지만은 올해 이제 세금적인 부분도 굉장히 어떤 네거티브한 상황이 출현이 되기 네. 때문에 시장 수급이 안 좋을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강해요. 미증시는 오르되 코스피는 박스권으로 계속적으로 연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찐싸움이라고. 주식 찐싸움. 저는요, 20년도 초반부터 21년도 계속 이제 미증시가 FMC가 달러를 찍어내고 이런 상황에서 주식으로 수익을 냈어요 라고 했을 때 그걸 실력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올해는 이제 찐싸움이 드러날 거예요. 진짜 실력 있는 자들만 살아남는 트레이더들의 시장이 열릴 겁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재밌지 않을까요? 네, 지금 점점 말씀해 주신 그 장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게 사실 피부에 와닿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유동성 장세 때와는 정말 다른 좀 시장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 지금 신세계 한 지 이제 1년 다 돼가죠? 네. 네, 1년 다 돼가는데 얼마나 분위기 좋았어요. 네. 웃음꽃이 만개하는 주식시장. 네,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거지만 네. 그냥 단순히 중앙은행이 도와줘서 올라간 시장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도 제일 많아요. 이제 어닝 시즌의 시대다. 네. 아니에요. 예,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건 적정금리가 유지됐을 때 하는 그거고, 아닙니다. 네, 이제 사실 이제 다음 달이면은 테이퍼링도 종료가 되잖아요. 어닝 이런 시기에 또 이제 시청자분들께 이제 투자하는 뭐 마인드라든지 마음가짐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또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마지막으로 또 마치기 앞서서 이 한 말씀만 짧게 좀 챙겨주실 수 있을까요? 예,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네. 공부하세요. 정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면 정말 여러분한테 도움 됩니다. 공부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신세계 리턴즈 계속해서 본방사수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남아있는 궁금증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주말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이 선물 지표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또 금요일에 출연하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